안녕하세요. 부동산 핫키워드를 전해드립니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두고 이 정도면 공급 쇼크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획기적인 물량들이 나왔고, 또한 이제 규제 완화책들도 쏙쏙 포함이 됐죠.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잖아요. 네, 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었는지 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그러니까 서울에 32만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61만호, 5대 광역시 등 지방에는 2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약 83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대 물량이죠. 그리고 관심지역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 32만 가구는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 분당 신도시의 3배, 그리고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모두 합친 물량하고 맞먹는 물량이거든요. 정말 쇼킹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중에서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만 9만 3천 가구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역세권 개발에서 7만 8천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6만 2천 가구가 나옵니다. 그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매입 등으로도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의 공급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물량 9만 3천 가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강남 재건축 중에서도 대여들이 포함이 되어야만 가능한 물량인지, 이 부분들은 좀 더 밑에 나중에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규제 완화책도 나왔죠.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조합은 2년 거주 의무 부분들도 배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익의 일정 부분들을 세금을 걷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풀어주겠다. 거기에다가 용적률 부분들도 상향을 해주겠다고 나왔죠. 이사 대책 원문에 보면은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 적용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종은 1종 상향으로 300%, 3종은 360%까지,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상향을 해준다라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도 높아지는 부분들입니다. 기존 계획상 수익률보다도 10에서 30%까지 추가 수익도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네요. 와, 재건축에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제초제를 제외를 시켜줬네? 그러면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정말 확실한 당근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구멍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한 매체에서 보니까 공급대책 발표 원문에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213회가 등장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상상임신 같은 대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이잖아요. 실효성 문제인 거죠.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요,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게 넘기고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 선납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을 받는 대신에 소유권을 공기업에다가 넘긴다라는 거죠. 원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인은 조합원들인 거잖아요. 근데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인이 조합원이 아니라 공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공기업이 된다라는 거는 조합원이 주도를 해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조합원들이 우선 공급을 받는 대신에 그 주도권을 넘겨줄까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우선 공급권에 대한 메리트도 크지 않습니다. 재산권 행사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건데요. 원문에서 보면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책 발표 이후 2월 4일 이후에 재개발 지분을 산다거나 재건축 단지를 살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현금 청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거예요.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감정 평가를 통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세의 절반가량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죠. 세 번째는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보장 추가 수익 외에 개발 이익은 비용 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 영세상인 이주 및 생계 지원, 지역사회생활 SOC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해왔던 이익공유형 주택입니다. 이 공유형 주택이 뭐냐면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공기업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싼 주택을 분양받은 만큼 팔 때는 공공과 시세 차익을 나누자라는 거죠. 그동안은 민간 토지주가 순수하게 가져갔던 이익을 앞으로는 공기업이 나도 가져가겠다라는 모양새인 거죠. 앞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풀어주겠다 해서 이익을 좀 더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자격도 뺏기는데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썩 달갑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강남의 재건축 대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에서 공기업으로 주인이 바뀐다. 두 번째,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잘못 매입을 했다가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제초제 등 규제를 완화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공기업과 나눠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이사 대책의 실효성 부분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대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가반수 요청만으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조합 총회와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생략해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을 한다.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내고 평균 13년 이상이 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5년으로 단축한다.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이번 대책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 부분으로 찍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볼게요.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데만 하더라도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죠. 이것도 1년 정도가 걸려요. 이주, 철거, 분양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리고요.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서는 2년이 걸립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조합원들 평형들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기본적으로만 하더라도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도대체 뭐를 하겠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게 현장이 얘기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공물량에 있어서도 실효성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32만 가구, 그것도 서울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만 9만 3천 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들은 구멍들이 많습니다. 주도권을 뺏기고 이익도 공유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간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어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잘 되는, 즉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공공주도형으로 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하러 지금까지 사업을 포기하고 공공으로 턴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앞서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을 한 상태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강남의 주요 재건축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공공재개발에서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비 해제된 지역들도 포함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에서 93,000 가구가 어디에서 나올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SF급 예고편을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개봉 후 본 영화에서는 뭔가 기대할 만큼의 스토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